입시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입시의 바이블 이제 2강, 두 번째 강의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대학들의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학교는 뭐 네오르네상스라는 이름, 어떤 학교는 뭐 두드림, 어떤 학교는 뭐 다빈치, 뭐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름이든지 상관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가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소개서가 있냐, 면접이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사람들을 입학사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입학사정관들이 사실 모여서 학생들의 이제 생활기록부들을 평가할 때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4대 요소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4대 요소는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4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1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대 요소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뭐 제 영상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영상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정성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교과 성취는 교과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속에 성적표가 나와 있는데 이 성적에서 원점수, 평균, 편차를 분석을 해서 학교 수준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사실 학교들마다 어떤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지는 사실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 유형마다 다른데 등급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학생들을 똑같이 평가하게 되면 사실 뭐 교과 전형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급보다는 원점수에 좀 신경 쓰면서 관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들은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있어서 진로 방향성에 맞춰져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해서 뭘 느끼고 뭘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있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학과에 맞춰져서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어떤 학과 진학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 어떤 활동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고 그 진로를 왜 하는지, 그런 진로 방향성이 어떤 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쪽, 사회복지사를 꿈꾼다라고 하면 어떤 사회복지 쪽의 분야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할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방향성이 설계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사회복지 쪽의 어떤 분야, 뭐 청소년 쪽으로 내가 만약에 뭐 맞췄다라고 하면 이 친구 사회복지학과 또 뭐 행정학과 또는 뭐 청소년 관련된 학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적 합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저는 계열적 합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진로 방향성에만 잘 맞춰졌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학과의 타겟팅이 아니라 그 진로 방향성에 맞춰진 좀 다양한 학과들이 좀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학교들의 경우는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대학 붙여줄 수 있어요. 또는 뭐 면접 잘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그냥 붙습니다. 뭐 이렇게 아직도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기록부입니다. 이 생활기록부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뭐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봐서 붙는다?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물론 학생이 생활기록부는 좀 안 돼 있는데 교과 성적이 월등히 뛰어나서 그 정도 학교 레벨보다 더 낮은 데를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었다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커버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떤 학생이 자기가 뭐 지원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대학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사실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거고 면접은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좀 이렇게 검증을 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면접 얘기 나와서 바로 이어가면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류 기반의 면접이 있고 두 번째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의 면접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검증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시문 기반의 면접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학생이 좀 문제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면접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들마다 이제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제시문 기반이 포함되어 있는 뭐 학종을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제공해 놓은 문제들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요즘 학종은 교과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교과 성적 무너졌는데 저 비교과 활동만 잘해서 학종 합격할 수 있나요? 선생님 저 등급 그냥 뭐 5등급인데 뭐 어떤 학교 커트라인 보니까 5등급도 합격했더라고요. 저 그러면 비교과 좀 잘하고 뭐 자기소개서 잘 써가지고 저 합격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경우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과 성적이 잘 나와야지 학종에서도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왜 대학들은 평균 등급 컷을 그렇게 올렸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인서울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필수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많은 인서울대학들에 있어서 사실 뭐 인원수를 분석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원을 선발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인서울대학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학생들의 이제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상향평준화됐다라고 많은 입학사정관들과 대학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입시의 바이블이라는 영상마저도 이제 입시 인강 뭐 되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금방 인터넷에서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검색만 해보더라도 이런 고급 정보들이 지금 되게 손쉽게 얻어가실 수 있어서 1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입시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많이 높여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생활기록부가 상향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른 그런 매력적인 거를 보여주려면 그런 나만의 진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작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있어서 블라인드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이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절대적으로 합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너 무조건 학종으로 합격할 거야. 너 무조건 이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라든지 수능은 어느 정도 이제 기준점, 그런 등급이라든지 뭐 수능 점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원서 접수를 하면 대략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 분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적 분석 외로 생활기록부 활동이라든지 자기소개서가 뭐 있으면 뭐 그런 자기소개서의 부분들도 들어가겠고 또 면접적인 부분에 대한 점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뭔가 합격을 하겠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과 수능 공부를 꼭 병행해 주시면서 전략적으로 원서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는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균 등급 컷만 보고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평균 등급 컷 공개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자료는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하나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합격 분포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어렵게 구한 자료는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경희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 사실 21학년도 합격생 분포표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기에는 경희대학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발표 자료를 가져왔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분포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어디가 사이트 활용해 보시면
합격자 평균 등급까지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나는 경희대학교 가고 싶고 철학과가 3.8이네, 평균 등급 컷이 나보다 낫네, 난 3.5니까 그럼 저 학종 잘하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분포표를 보시면 내가 평범한 일반고들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 지금 1, 2등급에 굉장히 이렇게 합격생들이 몰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평범한 일반고등학교 합격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 3, 4, 5등급은요? 이거는 특목 자사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는 3, 4, 5등급이더라도 이 원점수라든지 편차를 분석했을 때 거기에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온 거지, 이 친구들이 원점수를 60점이나 50점을 받아서 3, 4등급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적표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등급컷만 보고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학들이 실제로 발표한 자료니까 이게 신뢰가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는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원을 하시거나 뭔가 내가 어떤 대학 라인을 구성할 때 있어서 이 평균 등급 컷만 보시고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블라인드 서류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2021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작년 대입이었죠. 이 작년 대입부터 제대로 시행이 됐는데 모든 고등학교 이름이 들어간 항목들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든 일반고든 구분 없이 정말 개별적인 역량으로 평가를 받자라고 교육부가 학교들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뽑고 나서 보니까 대학들이 특목고 자사고 블라인드 처리 하나 안 하나 우리는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생겼다. 그만큼 블라인드 평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학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들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어떤 그런 활동적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대학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과정이 되게 평이한데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그런 좀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진짜 평이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 역차별이 발생하는 학교들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대학들 입장에서 이 블라인드 평가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이제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이 블라인드 평가가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관심 있게 지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입시의 바이블 두 번째 강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